자,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온칩스예요. 가온칩스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렸다가 이렇게 꺾이게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모든 차트가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패턴 자체가 확률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안전함에 맞춰놓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갭을 벌려놓고 종목을 띄운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물량이 이렇게 쭉 쏟아져서 여기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은 이 갭의 하단부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가 자체에 이미 평단가 부근까지 다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물량을 전부 털어내든지 아니면 조금 스마트하게 접근하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 절반을 매도를 하고 그 이후의 방향성을 보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가 자체가 이미 4% 이상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고가가 오늘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시가 자체가 4에서 5%면 8% 이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니멈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가 자체가 이미 평단가 부근에 붙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추가 매수한 절반 비중은 안전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밀리게 되면 이 하단부 이 갭 부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부근을 여기까지 낮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다시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여튼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물량을 다시 확보를 했고 안전하게 확보를 했고 추가 매수 가능한 절반의 물량을 다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검색됐던 하나기술은 이 종목은 워낙 과열권이고 신고가 종목이라서 제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도 거의 한 고가 기준으로 한 14%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어제 검색된 종목이 두 종목 있었는데 포스코 DX와 그 다음에 TFE예요. 제가 고민을 했던 종목은 포스코 DX였어요. 포스코 DX였는데 지금 보시면 되면 포스코 DX도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어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고가 부근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를 막아놓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TFE 역시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오늘 고가가 한 3.8% 그 정도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제가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검색이 된 종목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TFE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 여기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가 부근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이날 기준봉 검색이 된 당일날 이날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본절하거나 아니면 약손절로 마무리가 될 건데 방향성 보게 되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로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절로 마무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원래 그 전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익 구간을 노려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요즘 시장 자체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하락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 기준봉이 섰을 때 대부분 이 종가 부근에서 매물대가 몰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종가 부근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호가 매물대를 보게 됐을 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당일 기준봉에 이 고가 부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연하게도 본절을 준비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왜?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우리는 시드를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제1원칙이었어요. 제1원칙.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워렌 버핏이 쓴 책을 너무 좀 봐가지고, 근데 저랑 잘 맞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워렌 버핏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투자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번 거예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투자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부분은 팩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메일 온 건데, 이거는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이메일로 정말 딱 한 줄 보내셨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부자라는 단어보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굳이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자라는 키워드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세 단어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두 번째는 주식이고요. 세 번째는 법인입니다. 제가 답변은 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에요, 사업. 제가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세 가지예요. 부동산, 주식, 법인. 이 딱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도 1차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인데, 그 2차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낸 그 수익금의 절반은 제 개인 계좌 있죠. 제 개인 계좌에서 수익 난 금액의 절반은 배당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사실 접근법이 이런 것 같아요. 배당주라고 해봤자 1년에 수익률이 한 3에서 4%, 많게는 한 7에서 8%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가격만큼 또 두드러 맞게 돼요. 그래서 배당주 얘기는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배당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형 트레이더니까 배당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 저도 배당주를 많이 합니다. 배당주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배당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것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겠죠? 내일은 배당주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